수심 20에서 80m의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홍어. 이 홍어는 육지로 옮겨져 새로운 맛으로 재탄생합니다. 여느 생선과 달리 숙성을 거쳐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홍어. 기다림이 빚어낸 남도의 맛. 홍어를 찾아 떠나봅니다. 전남 나주의 영산포를 찾았습니다. 홍어는 이고장 사람들에겐 단순한 음식을 넘어 추억의 맛이기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특히 이웃과 함께하는 날 늘 홍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꼭 홍어는 사야 돼. 그 집 대사집에 가면은 홍어 없으면은 대가지고 집보다도 홍어 없으면은 대사 안 친지 알아. 홍어는 어떻게 내륙 지방인 나주 영산포에서 중요한 음식으로 대접받게 됐을까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흑산도.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해서 흑산도라 불리는데요. 흑산도는 홍어의 본고장입니다. 가오리와 사촌지간인 홍어는 한류성 어종입니다. 흑산도 인근 해역은 깊고 뻘과 모래가 많아 홍어가 서식하고 산란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어는 요즘이 제철인데요.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 최고의 맛을 냅니다. 이게 그냥 같이 걸려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80마리. 얼마나 소득이 좋겠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 요즘에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니 항상 그래요. 뭐 잡을 때는 많이 잡고 또 적을 때도 그러거니 하죠. 많지가 않네 진짜. 네. 빨리 뭐 언젠가는 제필 그날을 약속하면서 이제 이렇게 적어도 그렇게 감사하죠.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흑산도의 홍어잡이 배는 80여 척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겨우 6척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늘 그중 4척의 배가 흑산도로 들어왔습니다. 잡은 홍어는 모두 700여 마리. 한창 때는 1000여 마리도 거뜬했다지만 어획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와 세종실록에 기록이 남아있는 홍어는 부산이나 동해안에서도 잡혔지만 흑산도만큼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홍어의 거점으로 번영을 누려온 흑산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6시. 경매를 앞두고 홍어의 몸값이 매겨집니다. 홍어는 머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가오리와 달리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값은 무게와 크기, 암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내산 홍어의 가격은 외국산의 2~3배 정도인데요. 등 쪽이 붉은색을 띠며 더 쫄깃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암컷의 가격은 수컷보다 높은데 살이 더 도톰하고 표피가 얇아 맛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근데도 안 나가네. 다른 생선 경매장에서는 보지 못한 낯선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달린 바코드. 과연 무슨 용도일까요? 이게 생산 이력 시스템이라고 바코드인데 이게 붙어야 흑산동어 진품이에요, 진품.
여기는 어떤 정보가 그럼 지금 기록되는 여기에 지금 저 누배가 잡았고 몇 월 며칠 날 킬로그램까지 다 나오는 거. 몇 월 며칠 날 누가 잡았고 네. 무게가 얼마고 흑산도에서 잡았고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흑산도 홍어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민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경매 시작합니다. 앉아십니까? 네, 자, 30회, 35,000원, 29번. 경매의 묘미는 치열한 눈치 작전. 중매인들의 눈과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홍어는 무게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10kg 이상 되는 것이 최상급, 8kg 이하는 중급으로 분류됩니다. 올리니까 쓰라보자. 1,200원. 주봉규는 한 얼마 정도? 그때 몰라. 자가 없어. 홍어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5천원까지 나오고. 제일 비싼 게 오늘 35만 6천 원. 홍어가 제일 비쌀 때는 여기서 70만 원까지 나갔어. 한 마리가요? 오늘은 얼마 정도 해요? 오늘 35만 원, 예. 6만 원 또 나갔어. 35, 6만 원이 오늘 제일 비싸요. 한 번씩 한 마리. 경매가 끝나면 홍어는 바로 포장을 거쳐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으야 차. 아 그러냐. 바람 비? 비가. 아. 으야. 아이고. 이거 가져가서 뭐랄 수도 없고. 오늘 경매 조금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랐어요? 예. 지난번보다 얼마나 올랐어요? 몇 프로나? 왜 조금 1, 2만 원씩 올랐어. 아, 1, 2만 원 정도요? 예, 예. 몇 마리나 사셨어요, 오늘은? 오늘 한 11마리 샀어. 11마리? 아, 11마리 보통 팔려 나가는 건 한 얼마나 걸려요? 주문 들어오기 몇 있지 그것은? 아, 주문 받아서 이제 그때그때 주문 받아서 그때그때 싱싱한 거 보내주라면 예. 싱싱한 거 보내고 삭혀서 보내주라면 삭혀서 보내주고. 아, 그러시구나. 예. 아, 톡 쏘는 곰삭은 맛이 묘미인 홍어. 홍어는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오로지 표피로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홍어 특유의 톡 쏘는 맛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다른 균의 침입을 막아 상온에서도 쉽게 부패되지 않고 삭혀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싱싱한 홍어를 쉽게 접할 수 있던 흑산도 사람들은 삭힌 홍어는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변변한 냉장 시설도 없이 생선을 육지로 날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상한 것 같았지만 막상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은 생선이 있었으니 바로 홍어였습니다. 곰삭은 홍어가 전라도의 명물이 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맛을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저도 홍어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홍어와 함께 무트로 향하는 동안 흑산도와 나주 영산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영산포는 흑산도 배의 종착점이었고 그 길에는 늘 홍어가 함께했습니다. 아무튼 흑산도와 영산포 간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홍어 로드로 서로 통하는 그런 그 역사성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와 함께 변모해온 홍어의 맛. 홍어는 섬에서 육지로, 바다에서 강물을 따라 만들어진 시간의 맛입니다. 나주 영산포로 가는 도중에 도착한 곳은 목포.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만 해도 큰 도시가 아니었던 목포는 영산강 하구에 영산포로 들어가던 상선이 잠시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포에서도 홍어 요리가 발달해 왔습니다. 홍어는 부위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 조리법 역시 다양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숙성을 잘 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홍어는 숙성에 앞서 먼저 내장을 해체합니다. 이때 애를 분리하는데 홍어 전체 무게의 10%나 차지합니다. 애는 숙성을 거치지 않고도 톡 쏘는 맛이 일품이죠. 그 홍어가 그 생리적으로 바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아마 그 삼투압의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줌을 안 싸가지고 그 오줌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하고 이제 소금으로 삼투압을 아마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에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이 크고 또 간에 있는 뭡니까 성분들이 가지고 그 효능이 좀 좋은 성분 그런 시장. 홍어에는 삭히지 않은 상태로 쓰이는데 주로 국이나 탕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주로 어느 때 이 홍어 액국은 드세요? 목포에서는? 숙취에 최고로 좋죠. 네. 술 먹고 다음 날 새벽에 오랜 세월 목포 사람들의 시린 속을 달래줘온 홍어 액국. 주로 내륙에서만 살아온 제겐 참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홍어를 실은 어선이 마지막 닻을 내리기 위해 거슬러 온 영산포. 해산물을 비롯한 여러 산물이 모두 이곳에서 만나고 흩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뒤 이제는 등대만 홀로 남아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홍어를 숙성하고 있다는 한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가면은 그 전통적으로 홍어 삭히는 걸 좀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홍어가 지금 삭히려고 지금 냉장으로 들어갑니다. 아, 삭힌 이게요? 숙성실로. 아, 이야. 무게가 이게 엄청나네요. 어이구. 예. 뭐 무슨 냄새 이게? 근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이것이 홍어 숙성 냄새예요. 너무 맛있죠. 좋죠. 이거 뭐 좋다기보다는 예. 코가 그냥 확 빵 뚫리고 막히고 막 지금 정신없는데요? 막 그렇죠. 예. 그것이 어. 홍어한테 나오는 냄새예요. 이게 뭐 가스인가요? 예, 그렇죠.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예, 예. 눈도 지금 좀 시큼시큼하고. 매워요, 눈이. 예, 눈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식초 같은 거 넣은 것처럼 좀 시큼시큼하고. 예, 그렇죠. 이렇게 옛날 어머니들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식당 했는데 이렇게 집을 넣고 이거 지푸라기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어른한테 배웠죠, 어른들한테. 홍어는 황토로 만든 숙성실에 항아리 안에서 삭혀지는데 항아리는 김치를 담아둘 때처럼 홍어의 숙성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 즙은 왜 넣으시는 거예요? 집은 이 홍어한테 숙성되는 과정에서 네. 홍어가 짱짱해진다.
말하자면 얇아져요. 예. 더. 예. 예, 숙성되는 과정에서 물이 예. 나와요. 홍어한테. 네. 그러면 집이 말하자면 물을 써들죠. 아, 흡수한다고요? 예, 척척에 흡수되고 예. 또 집을 넣으면 네. 발효가 맛있게 더 돼요. 아, 발효가. 예. 볏짚의 기능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머금고 있는 균으로 하여금 홍어가 부패하지 않고 잘 익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요. 다. 숙성실 내부의 기온은 2, 3도로 고정해 최적의 숙성 조건을 맞춰줍니다. 이런 발효를 통해 톡 쏘는 냄새와 시원한 향을 풍기는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셈입니다. 수백 년 동안 남도 밥상을 풍성하게 해온 홍어. 영산포 사람들에게 홍어는 곰삭은 추억과도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홍어가 빠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 홍어에 얽힌 추억 이야기도 그치지 않습니다. 나랑 한가마하고 바꿨어요. 그래도 꼭 홍어는 사야 돼. 그 집 대사집에 가면은 홍어 없으면은 대가지고 집보다도 홍어 없으면은 대사 안 친지 알아. 그런데 꼭 홍어는 아무리 없는 사람도 홍어는 사야 돼. 그 중에서도 으뜸은 홍어 삼합입니다. 먼저 두툼한 돼지고기를 푹 삶습니다. 된장을 넣어야 돼지내도 안 나고 또 간이 들어가야 고기 맛이 나고 생강, 마늘 다 넣어야 맛있어. 고기가 제대로 이제 우러나서 이제 그 국물이 우러나서 삶아진 게 고기 맛이 나고 또 김치에도 맛 나오고 삼합이 되지. 그런 것이. 삼합에 사용되는 돼지고기는 살과 기름기가 적당히 섞인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두 해를 오롯이 견뎌낸 묵은지. 묵은지의 깊은 맛과 홍어의 톡 쏘는 맛, 각기 다른 발효 음식이 만나 색다른 맛을 만들어냅니다. 손맛을 더해 먹음직스럽게 썰어낸 김치. 삼합은 꼭 묵은지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고들 합니다. 어머니 왜 묵은지로 할까요? 삼합은? 삼합은? 묵은지하고 연분지 생지하고는 맛이 안 나지. 돼지고기는 기름 있고 홍어는 기름이 없지 않아요.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이것이요. 전라남도 영산포에서만. 더 썰어야지. 어머니의 비법으로 잡내를 쏙 뺀 돼지고기. 뜨거울 때 바로 먹는 것보단 촉촉할 정도로 식혀야 홍어 삼합의 제격입니다. 나는 어디서 넣은지도 몰라.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돼지고기도 상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또 하나의 별미를 준비합니다. 바로 홍어의 지느러미 부위를 이용한 홍어찜. 홍어찜은 삭힌 홍어 본연의 알싸한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을 최소화하는데 잘게 썬 파와 깨소금만 얹어 뭉근하게 쪄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아 씹는 맛을 더합니다.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는 다른 생선찜들과는 달리 홍어만의 독특한 향으로 맛을 내는 것이 홍어찜의 비법입니다. 홍어찜의 담백함과는 달리 매콤하게 무쳐내는 홍어무침은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살려내는 데 좋습니다. 너무 많이 기름값 내고 가야지. 아니 아무리 인력도 나이라고 들댕겨 내고 정말로. 야 맛있어 홍어. 맛있어. 방에 신문지 가시에 우리 먹으려. 재료가 몇 가지 거 들어가냐면 고추장, 파, 담아내기, 기름, 설탕, 미나리, 홍어, 깨 8가지네. 내가 딱 알아보라. 해남이 아지가 박사예요. 발발 누르시면 돼요. 양껏 무쳐 푸짐하게 담아낸 홍어 무침.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홍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옛날에 이어수서 홍어 먹을 줄 몰랐거든요. 내가 친정이 이어수인데 내가 이제 이어수를 홍어를 사가지고 갔지. 지금은 영산포 누나 안 오시냐고. 그러면 뭐해 그러냐고. 뭐 영산포 물 먹고 잡아서 이러고 누나를 기다린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어. 이어수 사람들. 그리고 유명해요. 우리 전라남도 영산포 홍어를 알아줘요. 전에는 싱싱하게 잡쌌는데 먹고서 배로 오니까 날짜가 걸리지라 하려고 하늘나라 반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사갔어요. 아이야 이거 사가서 안 되겠다 그랬는데 잡사 보니까 삭은 홍어가 참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삭힌 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옛 이야기. 홍어처럼 곰삭은 이야기들이 밥상을 가득 메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내일 또 한 2만 분 지금 뭐 우리 현대 쪽으로 보면은 홍어에 나오는 암모니아가 그 살균력이 강해가지고 그 식중독균을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 보통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하나만 먹어도 탈이 났는데 홍어랑 같이 먹으면 탈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막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차리고 함께 거두는 밥상. 성질이 전혀 다른 세 가지 맛이 만나 완성되는 홍어 삼합은 마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닮은 듯합니다. 물길 따라 흐른 맛, 그리고 기다림을 통한 맛의 미합. 입안을 가득 메우는 홍어의 독특한 맛과 향은 오래도록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